네, 방금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현지 연결해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특징과 한국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메르스 역학 조사를 담당했던 김호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 번째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명지병원의 이왕준 이사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저희가 지금 그 우한 상황을 직접 들어봤는데 역시 상당히 심각하죠. 이 우한에서 발현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라든지 사스와 이런 거 비교할 때 그 바이러스의 어떤 특징, 감염 경로 이런 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님? 일단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제일 흔히 걸리는 감기 바이러스고요. 네. 이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가 6가지인데 사람들이 네. 그중에 4개는 그냥 감기의 일종 변종이고 네. 그동안 그 감기 바이러스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2개가 사스였고요. 네. 2003년도에 또 그리고 2014년, 15년도에 메르스가 네.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7번째 변종 코로나 네. 바이러스가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미 상당히 시일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네. 전체 그동안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임상적인 그 통계들로 봤을 때 일단 전파력은 어느 정도 꽤 센데 네. 상대적으로 지금 이 아주 치명적인 사상률이나 이런 중증도는 메르스에 비해서는 이제 약한 거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파력은 그 사스 때보다 좀 크다. 그러니까 전파력이라면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그 비율로 볼 때는 사스보다는 높다는 거죠. 사스보다는 낫습니다. 사스보다는 그것도. 낫다. 네. 지금 이제 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네. 그 R 너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R오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몇 명한테 감염을 네. 시킬 수 있느냐에 네. 대한 그 지표를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메르스도 이 일이 되질 않습니다. 한 사람이 원래 그냥 네. 이런 오픈에어 그 공간에서는 네, 네. 일이 되질 않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주로 병원을 중심으로 이게 전파가 되면서 네. 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뭐 10배까지도 이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됐던 거고요. 사스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지수인데 지금 WHO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한 1.4에서 2.5 평균 한 2 정도 되는 한 명이 네. 2명 정도한테 옮길 수 있다는 정도로 지금 그 전파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기 교수님, 지금 메르스와 사스를 조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치사율이 아직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르진 않아서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습니다만 치사율, 그러니까 확진자와 비교해서 사망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는 좀 사스보다는 좀 그래도 낮은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사스는 한 10%, 정확히 네. 한 9.6%였고 네, 메르스는 한국에서 한 20% 정도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치명률을 계산하기가 어려운 게 아직 네. 상황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나오는 분들은 이제 초기에 감염됐던 분들이고 요즘 며칠 사이에 확진되는 사람이 몇천 명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뭐 하룻밤 사이에 1, 2천 명씩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분모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서 치명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네. 때문에 지금 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임상에서 느끼기에는 사스보다 조금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 속도나 확진자가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피크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언제 이렇게 더 악화될 그런 걸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걸 예측하기 어려운 게 네. 일단 중국에서 발표하는 환자 수 그래프를 보면 네.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언제쯤 꺾일지 모르겠는데 네, 왜냐하면 우한에서만 발생했으면 괜찮은데 네. 중국 전역으로 퍼졌잖아요. 네. 그럼 각 지역별로 이제 유행이
막 시작된 데도 있고 네. 우한같이 지금 몇천 명이 지나간 데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또 네. 중국 전체로 보면 이 피크에 도달하는 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뭐 1, 2주 안에 끝날 것 같진 않다. 피크에 네. 도달할 것 같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진자, 사망자도 계속 늘 수 있다고 지금 걱정이 그렇죠. 되네요. 예. 네. 이왕준 이사장님, 사실 이 감염이 이게 지금 원래 숙주가 자연 숙주가 지금 박쥐로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근데 중간 매체가 있을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간에게 감염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약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네. 사스는 이제 원래 박쥐했던 이제 바이러스가 네. 사양 고양이를 거쳐서 사람한테 왔다. 네. 그다음에 메르스는 이제 다시 박쥐에 있던 거가 이제 낙타를 거쳐서 사람한테 왔다. 그런데 그동안은 뭐 이 중간 2차 숙주가 뭐 뱀 아니냐. 근데 뱀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온열, 냉열, 온열로 가는 건 어렵거든요. 아, 근데 이제 네. 오늘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지금 이 얘기로는 이제 밍크 네. 라는 동물이 중간 숙주인 것 같다라고 지금 뭐 네. 얘기가 됐는데 이제 그것도 뭐 어디까지 정확한지는 이제 좀 더 확인이 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게 일본과 독일에서 우한에 다녀오지 않은 분이 사람의 사람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2차 감염에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이건 상당히 좀 긴장되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뭐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2차 감염이 있죠. 저희가 네. 뭐 메르스 때도 2차 감염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우한에서도 4차 감염자까지가 케이스를 얘기를 했고 네. 또 다른 지역에서도 2차 감염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감염자라는 거는 원래 이제 이 감염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옮기는 네. 과정인데 대부분 지금 2차 감염자는 아주 밀착 접촉자나 또는 네. 아주 같이 거주를 하거나 네. 동거를 하거나 좀 폐쇄 공간에서 장시간 동안 노출돼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금 2차 감염자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그 2차 감염자가 이제 의료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한테 많이 발생을 했던 그렇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건 뭐 메르스 때도 우리가 경험했던 거이지 이게 그냥 어떤 공기 전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네. 아주 지역 사회에서 막 그런 접촉 없이 막 퍼지는 이런 그런 네네. 지역 감염에 대한 그 네네. 불필요한 어떤 공포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호란 교수님, 이 또 하나 이제 이 논란이라 할까 그렇게 되는 게 증상이 없는 사람, 무증상자가 과연 전염을 시킬 수 있겠느냐. 예.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아니다고 했다고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좀 엇갈리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희 역학자로서도 네. 정말 궁금한 사항이고 네. 사실 무증상 감염자가 네. 감염력을 가지고 전파를 시킨다. 네. 그러면 지금 유행이 엄청나게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네. 예, 일단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네. 무증상 감염자는 그야말로 증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메르스 때도 그 상황이 아주 궁금했기 때문에 메르스 유행이 다 끝나고 나서 네. 몇천 명을 피검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때 자가격리를 하셨던 네. 분들을 그랬는데 의료진에서 2명, 일반 환자 중에서 1명, 그래서 딱 네. 3명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을 통해서 전파된 사람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무증상 그 감염자는 무증상 감염자 있지만 그 세 분에서는 전파된 사람 없었다. 예, 전파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감염력은 없다. 메르스에서. 네. 그리고 사스도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감염 전파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증상 감염에서 전파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가 뭐 정확한 소스가 아닌 것 같아요. 홍콩의 과학자가 뭐 논문에 실었다 이런 게 예. 이제 보도가 있는데 예. 뭐 가짜 뉴스는 아니겠지만 예. 괜히 그 그 불안감을 케이스를 불러일으키는 제가 한번 게. 보니까 네. 가족 중에 어린아이가 증상이 없었는데 네. 이제 다른 가족들이 걸렸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무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증상을 느끼는 수준이나 네. 표현하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린아이가 증상이 없었는데 가족이 네. 감염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네. 좀 알기가 어려운 게 네. 사실입니다. 이왕준 이사장님, 마침 뭐 오늘 지금 정부 보도에서도 확진자가 좀 늘어난 게 그 세 번째 확진자의 이 시기 조사 시기가 좀 빨라져서 그렇다는데 세 번째 확진자가 왜 명지병원에 있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확진자의 이제 연고지가 네. 그 어머님이 지금 일산 서구에 사시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 그 병원이 지금 경기 북부 전체를 관장하는 이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가지고 있고 감염 중심 병원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제 본인이 먼저 일산 상구로 신고를 해서 내가 좀 우한에서 왔는 이것과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저희 병원에 와서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다 격리 및 보안 조치를 한 상황에서 이제 입원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 이제 받았군요. 검사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검사를 하면은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까지가 걸립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그냥 네거티브로 나오면은 시간이 뭐 한 8시간이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포지티브로 나올 거에는 이 실제 염기 서열까지를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24시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토요일 날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를 그 격리 시설로 바로 가서 한 상태에서 이제 하루 후에 이제 확진 검사까지를 해서 3번 확진 환자로 밝혀지게 된 거죠. 오늘 이 시간 현재 그 세 번째 확진 환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제 좀 열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게 감기하고 기본적으로 증상이나 이 코스가 기본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감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좀 차이를 좀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뭐 감기 정도다 아니다. 이건 좀 감기 이상인 것 같아요. 알 수가 없고요. 매우 열이 더 높다거나 뭐 어떻게 그런 알 수 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알 수가 없어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다고 그래도 지금 상당히 그냥 미열 정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심지어는 만약에 감기 증상이 오면 1339로 바로 전화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감기 정도에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제일 이제 일선에서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메르스가 시작된 거는 2015년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여름을 지나서 10월 정도에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있었던 그 신종플루 있을 때에도 그게 8월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름 시즌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감기와 이 독감 또는 인플루엔자가 지금 이렇게 대유행을 하는 그 시즌과 딱 겹쳐서 이렇게 되던 거는 처음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미 요 감염에 대한 확산 문제 이전에 일선에서 이제 이런 환자를 발굴해내고 그 환자들을 조기에 또 저희가 이렇게 격리하거나 또 선조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보통 지금 저희가 노출이 돼서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략 잠복기를 한 일주일 전후로 보고요. 그다음에 처음 이제 증상이 나타난 다음부터 대략 그동안 지금 이 리포트를 보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부터 이제 좀 폐렴 내지는 좀 증상이 이제 심해질든지 아니면 조금 더 증상이 다운되든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감기 증상이 있어도 바로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뭐 어떤 상황이 넘어가면 바로 이게 전화를 해야 될지 이 시청자들은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지금 기준은 노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요. 노출이 있었는데 근데 잘 모르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는 우한 지역에 다녀온 사람이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는 지역을 중국 전체로 확대를 했죠. 그래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고 증상이 있다. 그런데 중국에 다녀온 지가 아직 14일을 넘지 않았다. 그러면 중국에서 걸렸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1339에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증상을 그렇게 중국에 갔다 온 사람과 가까이 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마침 저희가 아까 우한의 그 한인의 사무국장과 통화를 했는데 이제 전세희가 내일 우한으로 가서 우리 교민과 주재원을 데리고 오는데 자 증상이 있는 사람은 태우지 말라는 게 중국 정부 같아요. 무증상자만 지금 온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글쎄요. 저는 사실 한국 교민이라면 증상이 있는 사람도 모셔와서 여기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확진이 되면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상 있는 사람도 예. 데려오는 게 좋겠다. 예, 만약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거기다 남겨두면 네. 정말로 확진자면 네.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네. 누가 치료를 해줄 것이며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비행기를 함께 타고 오는 분들이 증상자가 있을 경우에 무증상자를 어떻게 이렇게 비행기 좌석을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앉힐 이제 것인지 이게. 이 증상 있는 교민들을 데려오실 거면 그건 별도의 비행기를 따로 만드셔야 네. 될 거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지금 700명 정도의 지금 교민들을 네. 일단 지금 다 모시기로 한 조치는 매우 저는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현명하게 결단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일단 이분들이 이제 오면 이제 2주간 일단 일종의 격리를 하게 돼 해서 있습니다. 네. 이게 관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바이러스 감염은 뭐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주 정도의 잠복기와 그 다음에 평균 한 일주일 동안까지의 어떤 자기 증상을 발현하는 시기로 네.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3번 환자도 얘기하다 얘기가 끝이었습니다만은 네. 이게 증상이 있은 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일주일이 될 때의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중요하게. 근데 그래서 그 일주일 되는 시기에서 이게 이제 더 폐렴이 나빠지고 심지어 이제 폐 부전증까지 가는 그런 코스로 악화 코스로 가느냐 네. 하면 일주일 정도의 어떤 마지막 몸살 아리를 하면서 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면역력이 생기면서 네. 또 이게 이제 극복이 되느냐의 어떤 갈림길에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대부분 그런 관점에서 이제 2주를 기본적으로 자가 격리 내지는 관찰 기관으로 다 3번 보고 있는 겁니다. 환자는 그 고비를 좀 넘어서서 안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랬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만 되면 좀 지켜봐야 어느 정도 이제 향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그 밀착 접촉자가 많은 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밀착 접촉자는 한 20명 이하고요. 지금 네. 전체 이제 그래도 네. 이 접촉자로 대부분들이 한 60명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아직 지금 피크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게 많은데 방역 당국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두 분의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이게 당부할 게 있다. 국민들에게 당부하거나 정부에 당부할 게 혹시 있는지 두 분 차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우리가 메르스를 겪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총력을 다해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상황이 더 커지면 네. 이렇게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네.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전으로 갈 경우 또 더 확산이 돼서 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좀 플랜을 세울 사전 플랜을 좀 필요가 세워달라.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국민들께서도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것이 네.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모든 일상생활을 네. 이제 가만두고 네. 집안에만 있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왕주 이사장님도 정부나 네, 방역 하여튼 뭐 당국이나 제일 국내에서 이런 네. 신종 감염병의 어떤 확산 상황에서 가장 문제는 이제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공포감, 그다음에 불통입니다. 그래서 네. 충분한 정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수칙과 상황을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뭐 메르스 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메르스는 저희가 불의의 상황에서 이미 뚫려서 시작한 상황이지만 네. 이번엔 처음부터 저희가 대비하고 가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지병원의 이왕준 이사장님 그리고 국립암센터의 김호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